안녕하세요. 오늘은 8장 메모리 관리 전략과 9장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맨 처음에 나온 이 그림은 기준하고 상한 레지스터가 이제 논리 주소 공간이 아니고 물리 주소 공간이에요. 왜냐면 얘가 0부터 있잖아요. 0부터 있는데 실제로 이 크기하고 프로그램의 기준이 있고 거기에 그 상한 레지스터 안에 범위를 변위인데 그거를 더해줘서 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이 물리 주소에 300040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이제 뭐 어떻게든 적재가 되려면 여기나 뭐 여기 사이에 있는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0040보다 크고 그리고 이 요만큼의 크기가 바로 이제 상한인데 그러면 3040에다가 120900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얘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논리 주소가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이만큼의 그 주소 할당을 할 건데 주소를 이제 여기 메모리에다 적재를 할 거예요. 근데 880000 이게 논리 주소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이 페이지, 이 프로세스, 그죠? 이 프로세스를 적재를 할 건데, 이 프로세스의 베이스는 300040이에요. 그리고, 베이스랑 그 리미트를 더한 값은 42094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논리 주소는 요 범위 사이 안에 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저는 80000을 한번 넣어본다고 하면 880000 여기 이걸 넣는다고 하면은 얘가 베이스에서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보다 CPU가 크면 안 되죠. 크면 논리 주소가 잠시만요. 이게 잘못됐네요. 일단은 커요. yes예요. 근데 이 42946940보다는 작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작은 256000을 해볼까요? 256000을 하면은 300040보다 커? 얘가 작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지금 얘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내가 메모리에 적재하려고 하는 실제 물리주소 사이의 범위에 논리주소가 맞느냐. 맞으면 통과가 돼서 적재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주소의 할당이에요. 얘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런 논리 주소라고 하죠. 프로세스에 주소가 주어지면 이게 실제 우리 프로세스가 0부터 뭐 원하는 만큼의 크기가 있다고 하면 이게 그대로 물리 주소에도 0부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논리 주소가 쓰는 주소랑 물리 주소가 실제 적재되는 그런 주소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는 논리 주소가 들어오면 물리 주소에 맞게 바꿔줘야 된다고 하죠. 그거를 이제 절대 주소로 재배치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스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물론 컴파일러에서 여기서 이제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여기 바꾸면 좋죠. 재배치 그러니까 절대 주소로 바꾸면 좋겠지만 여기서 일단 들어오면은 재배치 가능한 주소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 파일이라고 하죠. 완전히 실행하기 전에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요. 목적 파일을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적재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컴파일 시간과 적재 시간 그리고 실행 시간이 있는데 이 목적 파일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링커 그 다음에 로더를 통해서 적재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 아까 만들었던 재배치 가능 주소로 바인딩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절대 주소로 바인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절대 주소로 됐으니까 이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할 때는 실행을 할 때는 실행이 되겠죠? 네, 런타임 실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고정 파티션과 가변 파티션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나누는 파티션이 이렇게 칸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고정이면은 같은 크기로 나누는 거고 가변은 다른 크기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 내부 단편화라는 용어와 외부 단편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나온 보이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에 그림이 내부 단편화를 말하는 거고요. 밑에 그림은 외부 단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장 큰 차이점, 확실한 차이점은요. 내부 단편화는 이렇게 일단 페이지라고 해보면은 공간, 그렇죠? 공간의 크기가 다 일정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2칸짜리 를 이렇게 채울 거다. 그러면 2칸을 다 채우면 되는데 세상의 모든 프로세스가 딱 2칸만을 채우진 않겠죠. 그리고 2칸에서 조금 넘칠 수도 있고 좀 더 넘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만큼 채울 수도 있고 이만큼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 보면은 이 초록색이 필요는 한데 다 채우진 않았죠. 이만큼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 공간은 요 초록색 외의 요 공간은 남는 공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외부 단편화는요. 얘는 이렇게 내부 단편화처럼 똑같은 크기로 쪼개지 않아요. 얘는 그냥 프로세스 크기만큼 이렇게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한 칸에 남는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적재하고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사이 공간이 이렇게 남는 공간이 생기겠죠. 지금 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고정 파티션이니까 내부 단편화와 관련이 있겠죠. 얘도 1번 파티션, 2번 파티션, 3번 파티션이 있는데 여기가 사용한 메모리면은 이렇게 같은 칸 크기는 다 똑같아요. 칸 크기 안에 이렇게 남는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외부 단편화는 뭐예요? 외부 단편화는 원하는 프로세스를 적재하고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사이에 공간이 남는 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사이에 공간이 남겠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렇게 압축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그냥 사용 중인 거를 쭉 밀면은 남는 공간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사용 중인 프로세스 공간을 다 쭉 밀어버리는 겁니다. 한쪽 끝으로. 그리고 메모리 배치 전략이 있어요. 근데 얘는 나올 가능성이 완전 적어요. 뒤에서도 여기 출제 가능성 1%라고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최초 적합은 프로세스를 적재할 때 처음 가능한 공간 위에서부터 쭉 탐색을 했을 때 이거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그냥 바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적은 뭘까요? 최적은 여기가 쭉 보고 여기가 나랑 제일 공간이 가성비 있게 잘 들어가겠는데? 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최악은 뭘까요? 제일 큰 공간에다가 들어가는 배치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꾸어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아까 기준이 있었죠. 기준 레지스터 값에 주어진 논리 주소 값을 더해서 재배치가 되는 거죠. 여기 MMU는 관리하는 거예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해서 얘는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꿔서 메모리에 적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죠. 그래서 얘는 논리 주소에다가 14,000이 여기서는 기준 레지스터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4,000과 논리 주소인 346을 더해서 실제 물리 주소는 14,346이 돼서 이제 메모리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 주소는 엄청 커도 돼요. 이제 뒤에서 또 페이징이 나오겠지만 얘는 논리 주소니까 가상 주소라고도 하고요. 얘는 이제 프로세스에서 실제로 이렇게 나눠지는 할당되는 주소이고요. 그리고 얘가 물리 주소는 우리가 실제 메모리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그런 주소입니다. 얘는 메인 메모리에서 사용 가능한 주소이고요. 가상 주소는 지금은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지금 뒤에 가면은 실제 페이징이 나왔을 때 좀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거 밑에서 바로 나오네요. 동적 적재라는 걸 해요. 이제 페이징도 바로 뒤에서 나오겠죠? 네, 세그멘테이션 나오네요. 우리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 모든 거를 다 통째로 메인 메모리에 딱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외부 단편화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 통째로 메인 메모리에 올리지 말고 우리 그냥 프로세스를 쪼개보자. 그래서 쪼개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메인 메모리에다 올려보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가상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기 물리 메모리에다 쓰기 때문에 사실상 가상 메모리는 엄청 커도 어차피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거는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그럼 물리 메모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가상 메모리가 이렇게 커도. 그래서 동적 적재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전체 다 올려야 되면은 물리 메모리도 공간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쪼개고 어차피 사용하는 건 한 번에 3개, 2개씩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사용하면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가상 주소 공간이 물리 주소 공간보다 크다라고 커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동적 적재라는 의미가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동적 적재를 사용하고요. 페이징에서도 동적 적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동적 적재라는 거는 주소 공간 전체를 로드하는 게 아니고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리 메모리에 적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아무거나 막 갖다가 이렇게 물리 메모리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얘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리 메모리 어디에 적재가 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소 매핑을 하는 그런 페이지 테이블 또는 뭐 세그먼트 테이블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 스와핑이라는 개념은 이 메모리에서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얘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잠깐 너 하드디스크로 나가 있어. 이게 하드디스크니까. 여기에 잠깐 나가 있어 할 때 수업 아웃. 메모리에서 잠깐 나가 있어 할 때 수업 아웃이고 야 너 다시 들어와 할 때는 수업 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은 아까도 앞에 나왔던 그림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연속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앞에 그림이랑 같이. 여기 넘는 애가 들어오면 바로 노로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논리 주소가 1300이에요. 근데 내가 1300이 들어왔는데 리미트 레지스터가 1258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1300이고 1258인데 그럼 저 작잖아요. 그러면은 저 작아야 yes로 넘어가고 이제 리로케이션 레지스터 해서 피지컬 어드레스 분리 주소로 바뀌는데 아니니까 1300이면 1258보다 크니까 바로 그냥 no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바로 트랩이에요. 페이지를 찾아줘야겠죠? 얘 페이지가 아니니까. 자, 여기는 최초 적합과 최적 적합, 최악 적합이 또 나오네요. 이거는 바로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동적 적재와 관련해서 블록 매핑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프로세스를 다 같은 크기로 잘라. 그리고 또는 뭐 같지 않은 크기로 자를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이렇게 그냥
원하는 크기만큼의 가변적인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페이징 기법, 페이지는 페이징 기법, 세그먼트는 세그멘테이션, 또 페이지 세그먼트를 결합할 수도 있어요. 먼저 세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여러 기능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이 프로세스가 아예 메모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어져야 될까요? 세그먼트 번호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세그먼트 테이블이 필요해요. 왜냐면 세그먼트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한계랑 기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계랑 기준이. 이게 뭐냐면 한계는 앞에서 봤던 그 베이스랑 리미트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이 베이스랑 이게 리미트인데 내가 지금 0번 세그먼트인데 기본 베이스 주소에다가 실제 물리 주소로 바꿔주려면은 기본 베이스 여기다가 내가 주어진 물리 주소를 더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실제 물리 주소가 나오겠죠. 물리 주소를 더해야. 그러면은 이 세그먼트가 0번이고 길이가 600이에요. 근데 저는 0430이라는 논리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0430의 논리 주소는 지금 이게 다 세그먼트가 한 자릿수니까 0430은 맨 앞에 0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그먼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430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주소, 더해야 될 논리 주소예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430이 이 한 개 레지스터보다 작은가 큰가를 봐야겠죠. 얘를 넘어버리면 트랩이 일어나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검사를 해주는 것처럼 이게 사실상 크기잖아요. 오프셋인데 0번의 오프셋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600이 최대인데 지금 430이니까 가능하지. 막 700이 들어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기서 트랩이 일어나서 노 한 다음에 트랩이 에러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는 0430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나요? 네. 0430 같은 경우에는 맞는 거예요.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19라는 베이스에다가 430을 더해줘서 실제 주소는 649가 됩니다. 물론 이제 세그먼트는 더 많이 쭉 생기면은 2비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이 세그먼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한계랑 기준 테이블, 이 세그먼트 테이블이 주어지고 처음에 주어지는 논리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 세그먼트 번호가 앞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뒤에 있는 430은 오프셋이다. 오프셋은 보통 이제 변이잖아요. 그러면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그먼트 테이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각 세그먼트들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페이징입니다. 사실 세그먼테이션보다 페이징이 더 많이 나와요. 이 페이징은 세그먼테이션은 그거잖아요. 그 조금 가변적인 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페이징은요, 가변적이지 않고 다 똑같은 크기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부 단편화와 가까울까요? 외부 단편화와 가까울까요? 페이징은 내부 단편화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원래 프로세스를 이렇게 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나온 그림이 있었죠? 앞에. 어디있죠? 이 그림에서 이 가상 메모리와 물리 메모리와 바꿀 때, 이렇게 전환을 할 때, 이 가운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프로세스를 나눴을 때 똑같은 크기로 나누고, 물리 메모리로 나눴을 때 똑같은 크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 얘의 정보와 얘의 정보가 어떻게 얘가 여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어떤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 좀 작지만 이렇게 물리 메모리와 논리 메모리 사이에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요 매핑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논리 주소가 주어지겠죠. 그럼 논리 주소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 그려놨지만 여기 페이지와 페이지 번호와 여기 변이 값이 주어지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페이지 번호 값을 가지고 페이지 테이블로 가겠죠. 그럼 페이지 테이블에 뭐가 있을까요? 페이지 테이블에는 프레임 번호가 있겠죠. 이 프레임 번호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프레임 번호를 알았기 때문에 이 물리 메모리로 넘어가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 값은 그대로겠죠. 그러면 프레임과 페이지가 대체 뭔가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페이지는 논리 메모리를 잘랐을 때 페이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물리 메모리를 자른 것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논리 주소에서는 페이지를 사용하더라도 물리 메모리에서는 프레임을 사용하니까 이거를 맞게 바꿔줘야겠죠. 얘네가 사용하는 주소로. 그래서 우리가 논리 메모리 주소를 알면은 이거를 페이지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여기 프레임 몇 번 프레임 쓰지? 하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지금 페이지 번호랑 변이 값은 알고 이 변이 값은 그냥 실제 주소로 갈 때 그대로 가는데요. 왜냐면 크기니까요. 크기니까 이제 프레임 번호만 알면은 그만큼 변이 값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페이지 번호는요. 이제 페이지 번호는 여기 주어지면은 이 요거가 B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테이블 시작점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이게 PTBR인 것 같아요. 그래서 PTBR이 뭐예요? 왜냐면 페이지 테이블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주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꼭 집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페이지 번호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번이 주어지면은 그냥 0부터 4까지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주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B부터 P를 더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프레임 값 실제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지금 그 페이지 논리 주소예요. 논리 주소의 구성인데 오프셋이죠. 오프셋과 넘버 페이지 개수로 아니죠. 페이지 개수보다는 페이지 개수 맞죠? 페이지 넘버니까 페이지 개수 주어지고요. 페이지 개수와 페이지 크기 오프셋으로 주어지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4고 페이지 크기가 2 2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프셋이 2예요. 그러면은 4번 페이지에 4번 페이지 0, 1, 2, 3 페이지고 두 개씩 있는 거겠죠? 네, 두 개씩 있는 거겠죠? 지금 요거를 보면요. 이게 페이지 오프셋 그리고 페이지 넘버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페이지 크기니까요. 여기서 페이지 크기는 4비트겠네요. 4비트. 그리고 페이지 넘버는 이것도 4비트겠네요. 네. 페이지 넘버 4비트. 그래서 총 8비트. 4비트, 4비트, 8비트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거는 기본 용어는 페이지 테이블, 우리가 쓰는 요 페이지 매핑 테이블, 그리고 페이지 번호, 그리고 옵셋, 변이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요. 얘가 논리 주소고 얘가 페이지 테이블이고 얘가 물리 주소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은 첫 번째 논리 주소의 페이지 0이 여기 못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는 주소 정보가 들어있는 페이지 테이블로 가서 0번은 몇 번 프레임, 페이지 0번은 몇 번 프레임에 저장이 되어 있니? 해서 0번은 1번에 저장이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너 1번에 저장되어 있구나 해가지고 1번으로 가는 겁니다. 물리 주소
메모리에 1번에 가면은 아, 야, 너 아까 그 페이지 제로가 여기 저장이 되어 있었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앞에 변이값은 똑같으니까 이 페이지 번호를 프레임 번호로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금방 물리주소를 찾으러 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페이징은 동적 재배치다. 그 다음에 논리주소는 페이징 하드웨어가 그 메모리 매핑,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바꿔주는 거죠, 물리주소로. 그리고 페이징 기법의 장점은 외부 단편화가 없어요. 세그멘테이션은 있는데 얘는 없어요. 그 대신 내부 단편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부 단편화는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 볼까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다 같은 크기의 공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한 페이지라고 예를 들어서 치면은 내가 뭐 2칸 있었을 때 한 칸을 다 쓰고 이 마지막 한 칸은 이만큼 쓸 수도 있어요. 정말 얘 메모리 입장에선 최악이죠. 다 쓰지도 않을 거 진짜 조금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성비 있게 다 알차게 쓰면은 이것도 다 쓰고 여기까지 정말 이 한 칸만 남기고 마지막 칸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얘는 다 쓰고 이 한 칸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 칸의 입장에서는 얘가 최악이고 얘가 제일 가성비 있게 잘 쓰는 알차게 사용하는 좋은 경우겠죠. 그러면 얘가 n개라고 하면은 얘는 한 칸을 쓴 거고요. 얘는 n개라고 했을 때 n-1까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 둘의 평균을 내볼까요? n-1 더하기 1 나누기 2를 하면은 결국 2분의 n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징의 평균 내부 단편화,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2분의 n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프로세스당 반 페이지 정도의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우리가 당연한 소리지만 비어있는 공간을 당연히 기록을 해놓을 거잖아요. 막 기록을 하나도 안 해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비어있는 게 어딘지 찾아야 되니까 당연스럽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기록을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적재하려고 하는 이 new 프로세스, 새로운 프로세스가 있으면 얘 정보를 비어있는 걸 기록해놓은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적재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테이블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페이징은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 단편화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이 크니까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페이지 크기가 줄어들면 단편화가 줄어들까요? 막 좋기만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페이지 크기가 줄어들면 어차피 페이지 크기가 줄어들어도 프로세스 크기는 같기 때문에 페이지의 개수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페이지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물론 단편화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페이지 매핑 테이블,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에는 더 많은 개수가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개수의 정보가. 왜냐면 페이지 크기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저장해야 되는 것이 많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디스크 입장에서는 결국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어차피 입출력 시간은 총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얘 여기 있어? 확인해. 없어? 이렇게 하는 시간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입출력 총 시간이 많이 들니까 결국 디스크 입장에서는 페이지 크기가 클수록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테이블의 특성이 있어요. 얘는 구성이 지금 엄청 중요한데 구성은 페이지 테이블은 어디 있을까요? 페이지 테이블은 이렇게 메인 메모리 램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고 이제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이 메모리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가지고 찾는 거죠. 근데 만약에 페이지 매핑 테이블이 사실상 우리는 메인 메모리보다 캐시가 더
효율적이고 빠르잖아요. 그리고 캐시보다 더 빠른 거는 레지스터예요. 근데 이렇게 램에 찾으러 가면은 매번 찾으러 갈 때마다 굉장히 CPU 입장에서는 엄청 비효율적이에요. 엄청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좀 작은 페이지 매핑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램에다 안 두고 레지스터에 두고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레지스터와 페이지 테이블 위치를 이야기했고요. 여기는 아까 PTBR 페이지 테이블 기준 레지스터는 얘는 시작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페이지 테이블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기준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CPU 내부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TLB가 나와요. 이 TLB는요, 캐시의 개념으로 이 램 안에 있는 PMT를 찾으러 가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빨리빨리 가져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PMT를 사용하는 것도 이 페이지 물리 메모리에 있는 거를 물리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도 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TLB에 조금 더 자주 사용하는 애를 저장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캐시는 아니에요. 캐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캐시 안에는 태그랑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 TLB는 캐시 안에 있는 거고 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얘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TLB에는 일단은 페이지 매핑 테이블에 있는 것과 구성이 같아야겠죠? 그냥 얘 중에서 같은데, 네, 같은데,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PMT에 뭐 저장해놔요? 프레임 번호를 저장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TLB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선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딱 논리 주소가 주어지면은 샥 하고 탐색을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다 병렬로 탐색을 하고요. 그러면요. 여기는 공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TLB도. 그러니까 이게 자주 쓰는 것만 갖다 놨다고 갖다 놨는데 없는 것들을 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TLB에 있는 거를 찾았을 때 그리고 찾지 못했을 때를 한번 같이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논리 주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일단 변이 값은 똑같으니까 이 페이지 번호 값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TLB를 가서 내 페이지 넘버가 있을까 하고 딱 찾았어요. 있으면은 완전 땡큐죠. 그래서 찾았으니까 프레임 넘버와 페이지 넘버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티트로 넘겨줍니다. 이거 찾았던 거 TLB에 있어. 그러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요, 만약에 이렇게 TLB를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원래 가려던 대로 가야 돼요. 이 PMT로 가서 메인 메모리 접근한 다음에 이 메인 메모리 내부에 있는 PMT로 가서 메인 메모리에서 찾아가지고 프레임 번호를 얻어서 이렇게 물리 메모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히트와 미스일 때의 과정을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 ASIDS가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새로운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선택이 될 수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여러 개니까 새로운 페이지 테이블이 딱 선택이 되는데 TLB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 테이블이 선택될 때 이 TLB는 이렇게 물 샥 내려주는 것처럼 플러시를 해야 된다. 다 한번 탁 지워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얘 구성은 여기 프로세스 아이디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TLB 접근 시간이라는 걸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꼭 적중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적중을 할 때, 그리고 이게 왜냐면 순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적중을 못했을 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제 접근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적중률이 80이에요. 그러면은 100분의 80이겠죠? 그러면 적중률이 80이면은 이 TLB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TLB를 찾았고 TLB에서 이렇게 메모리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더해줘야 될 시간은 TLB 접근 시간과 이렇게 메모리 접근 시간 한 번이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80%니까 100분의 80 더 곱하기 이렇게 TLB 접근 시간 20이라고 치면은 20 그리고 메모리 접근 시간이 100이라고 치면은 100 더하기 20 곱하기 80 이 적중률 80이니까 그걸 해주면 되고요.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못 찾았어요. 미스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없어 하니까 TLB를 일단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TLB 시간 그리고 TLB에서 없었을 때 이 메인 메모리에 있는 PMT 찾는 PMT 접근 시간 그리고 실제 메모리에 접근한 시간 그러면 세 가지를 더해줘야겠네요. 그러면은 20 더하기 100 더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밸리드랑 밸리드가 있어요. 유효 비트, 무효 비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운영체제가 요 페이지 테이블에다가 V랑 I를 사용을 해서 그 페이지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V는 뭐 밸리드니까 사용이 가능해. 그리고 I는 뭐겠어요? 인밸리드니까 사용이 안 돼. 라는 거겠죠.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지만 나오나요? 적재를 해주고 이렇게 뒤에서도 지금 내가 B라는 걸 찾을 거예요. 근데 B라는 게 지금 아까 제가 여기 써놨는데 B가 여기 없어요. 만약에 인밸리드예요. 그러면은 얘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드웨어에 가가지고 하드디스크 가가지고 이렇게 B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B를 적재를 다시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I였던 인밸리드였던 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밸리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그리고 코드 공유라는 걸 해요. 우리는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페이지 테이블에서도 이렇게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세 개는 이 네 개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다 각자 공유를 하니까 그냥 세 개에다가 남는 거 하나 해서 결국 12개의 프레임이 필요할 걸 가지고 그냥 6개만 쓰면 되니까 굉장히 코드 공유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그먼트랑 페이지 기법을 합친 거예요. 그냥 거의 같은데 그 세그먼트 사상 테이블을 하나 더 써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금 근데 그러면은 세그먼트를 사용하니까 일단 주어지는 논리 주소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세그먼트 번호가 있고요. 페이지 번호가 있고요. 변이가 있어요. 네. 변이가 있어요. 변이는 여전히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세그먼트 번호와 페이지 번호가 주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쓰죠? 그러면 먼저 세그먼트 번호가 주어졌으니까 이 세그먼트 번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얘는 어떤 세그먼트에 속하냐를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이 세그먼트 번호를 가지고 이것도 역시 기준 주소를 가지고 세그먼트 사상 테이블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상 테이블에서 기준 주소에다가 이 주어진 세그먼트 번호를 더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세그먼트 테이블의 주소 위치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뭘까요? 세그먼트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세그먼트의 페이지 사상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페이지 사상 테이블의 시작 주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상 테이블의 시작 주소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 걸 뭐 써요? 이 페이지 번호를 이용해서 페이지 번호만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그냥 우리 페이징 하는 것처럼 실제 프레임 번호가 들어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세그먼트 번호를 안 다음에 여기서 거쳐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가 5비트예요. 그러면은 페이지 테이블의 개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이 사실상 이 그림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하나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페이지 테이블이. 근데 사실상 이
세그먼트 사상 테이블의 모든 워드, 그쵸? 모든 워드의 엔트리에 다 하나씩의 페이지 사상 테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요거 세그먼트 사상 테이블이에요. 근데 얘의 사실상 한 워드당 하나의 테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찾아가면은 테이블 주소로 찾아가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이만큼, 그러면 여기 테이블 안에 이 항목에는 안에는 페이지 테이블, 실제 원하는 페이지 맵핑 테이블의 테이블 맵핑 테이블에 얘가 지금 이거겠죠? 세그먼트 맵 테이블, 페이지 맵 테이블. 그러니까요. 얘는 지금 페이지 세그먼트 맵 테이블, 프로세스 테이블. 프로세스 테이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자, 얘는 얘를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는데 세그먼트 테이블 주소. 네, 그러니까 얘가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아니고요. 얘가 얘를 얘기하는 거고 사상 테이블로 간다. 그래서 사상 테이블에 한 엔트리당 갖고 있는 게 매핑 테이블 주소의 첫 번째 주소고 이 매핑 테이블에선 실제 페이지 프레임 번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계층적 페이지랑 역 페이지를 좀 볼게요. 계층적 페이지는요, 사실상 프로세스를 나눠서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페이지 테이블이요 엄청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엄청 촘촘 잘라져 보면 엄청 양이 많으니까 이것도 사실상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 페이지 테이블, 이 나눠져 있는 페이지 테이블도 묶어서 사용을 하자. 페이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만큼이죠.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상을 한다. 이건데 지금 하나 더 생겼어요. 왜요? 얘를 페이지 매핑 테이블을 페이징을 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쪼개요. 얘도 쪼개서 우리가 페이징할 때 어떻게 해요? 이 프로세스를 쪼개가지고 묶어요. 그죠? 이렇게 쪼개서 프로세스를 이만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번호를 매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변이 값을 해가지고 0번 프로세스의 몇 번째, 그리고 첫 번째 프로세스의 몇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몇 번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얘도 이렇게 묶였어요. 안에 있는 애들이 똑같은 크기로 사실상 나누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2개씩이든 3개씩이든 4개씩이든 지금 여기는 10피트씩 묶었네요. 10피트씩 묶었어요. 이것도 왜 그런지 이따가 뒤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페이지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똑같은 크기로 나누었으니까 요거는 뭘 저장해요? 얘의 시작 주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눈 페이지의 주소 정보를 페이지 번호 정보를 페이지 매핑 테이블에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쪼개졌으니까 이 쪼개진 하나하나 페이지, 결국 큰 페이지죠. 그 큰 페이지의 시작 주소를 저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쓰는 거죠. 아우터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도 이거를 가지고 찾아요, 먼저. 몇 번째인지 찾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 페이지 크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페이지 크기 안에서의 몇 번째야? 한 다음에 그거 실제 내가 원하는 물리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여기를 찾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기 메모리로 실제 물리 메모리로 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는 정말 페이지 솔직히 쪼갠 거를 또 묶고 또 거기서 또 묶고 하면은 결국 엄청 이렇게 쫌쫌쫌쫌쫌쫌하게 쪼개져 있던 게 두 개씩 묶고 두 개씩 묶고 두 개씩 묶고 두 개씩 묶고 하다 보면은 또 엄청 어떻게 보면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진짜 막 10만 개, 100만 개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결국 줄이고 싶은 만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2단계도 나올 수 있고 3단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어진 얘는 3레벨 페이징이라고 하는데요. 네, 2단계? 이게 2단계, 이게 3단계고 이게 2단계예요. 네, 이게 2단계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 매핑 테이블 이렇게 계층적으로 안 하고 하면은 그냥 페이지 주소하고 오프셋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한 단계 더 쪼개졌어요. 아우터 페이지랑 이너 페이지로 어떻게 된 걸까요? 자,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요. 이 이너 페이지가 그러면 여기잖아요. 이 실제 매핑 페이지 그 PMT를 쪼갠 거. 그러면 이 이너 페이지가 요 실제 물리 메모리 오프셋의 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쏙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과 뭐 205, 12 이렇게 값이 주어졌다 하면은 0이면은 뭐예요? 0이면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렇게 그 페이지 매핑 테이블을. 그러면은 0이라고 주어졌어요. 여기 아우터 페이지 테이블에서 0번이면은 맨 첫 번째 이렇게 나눠진 것 중에 맨 첫 번째 0번 페이지를 가는 거겠죠? 그러면 0번 페이지를 갖고 205예요. 그럼 205는 뭐예요? 205는 이 안에서의 변이값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서 205번을 찾아가서 이 205번이 실제 찾아가면은 이 물리 주소다. 그리고 이 물리 주소의 오프셋이 12인 거죠. 크기가. 그러면요, 질문을 할 수 있었겠죠? 여기가 왜 10비트인가? 왜 10비트일까요? 우리가 32비트짜리 컴퓨터를 쓴다고 치면은 32비트짜리, 그쵸? 32비트는 몇 바이트죠? 4바이트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 하나 페이지에 정말 많이 뭔가를 적어놨네요. 지우고 싶어요. 지우개가 없어. 네,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요 한 페이지, 큰 페이지에 이 작은 페이지 한 칸에 한 줄은 4바이트인 거예요. 그죠? 4바이트인데 이 한 페이지, 큰 페이지는 2의 10제곱, 10비트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요게 이렇게 10비트라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알아보는 건 뭐죠? 이 10비트, 왜 이게 10비트가 10비트로 주어졌는가? 이게 10비트보다 커질 수 없는가를 보는 거죠. 이 한 줄이 4비트니까, 4바이트니까 4바이트에 얘는 뭐예요? 10비트죠? 아까 주어진 10비트. 10비트에 4바이트를 곱하면 얼마죠? 4바이트는 뭐죠? 2 제곱이잖아요. 그쵸? 2의 제곱. 곱하기 요거 10비트니까 2의 10제곱. 그래서 2의 12제곱이에요. 그죠? 2의 12제곱. 그래서 2가 지금 요만큼이 12비트니까 만약에 지금 얘가 10비트가 아니고 13이에요. 그러면 12를 넘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가 10비트입니다. 여기는. 하나가 지금 4바이트이기 때문에 한 줄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더 나누려면 나눌 수 있었던 거겠죠. 자, 여기서 해시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논리 주소가 주어지면은 이렇게 해시 펑션이 자력 구조에서 나오죠. 해시 펑션을 통해서 해시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페이지 번호랑 프레임 번호를 하나하나 비교를 해서 연결 리스트로 구현이 된 이 연결 리스트를 따라가면서 이 첫 번째 페이지 번호랑 프레임 번호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일치되는 게 발견되면은 찾았다 하고 이제 프레임 번호를 가져와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물리 메모리.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자료 구조에서 다시 볼 것이라고 하셨고요. 요 역페이지 테이블은요. 이렇게. 얘는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CPU가 있잖아요. 그럼 논리 주소가 주어진단 말이죠. 역페이지 테이블은 딱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페이지 매핑 테이블도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쓰지 말고 한 개만 쓰자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이렇게 PID가 앞에 붙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 번호가 붙으면은 사실상 같이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같이 있으니까 여러 개가 섞여도 프로세스 번호가 명확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 주소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죠? PID, PT 이렇게 페이지 번호랑 PID랑 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PID가 주어지면요. 페이지 테이블로 가서 페이지 테이블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 페이지 테이블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가 피지컬 메모리의 프레임이 그대로 이렇게 사실상 프레임 테이블일 정도로 그대로 프레임 개수가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프레임의 프로세스 상관없이 프로세스 번호만 달고 들어오면은 여기에 다 적재가 되어 있고 그 적재 현황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같이 들어있으면은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프레임 여기 피지컬 메모리랑 프레임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똑같고 그러면은 프레임 번호를 어떻게 알아냅니까? 프레임 번호는 얘가 PID가 주어지면 PID를 찾으러 가면 이 PID가 이 처음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통해서 프레임 번호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PID만 가지고 프레임 번호를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찾아가면 되겠네요. 그쵸? PID만 찾아가면 되는 거는 또 아니고 가서 이 페이지 번호랑 일치하는지까지 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 I를 찾고 I를 알았으니까 이렇게 찾으러 가는 겁니다. 피지컬 메모리로. 네,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가상 메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